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 울산과학대학교 피드백 시스템 운영 사례 발표를 맡은 김은송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저의 발표는 이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 방식, 그다음에 운영 사례, 그다음 새롭게 개발된 주요 기능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발표가 준비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전문대학에서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부족한 글쓰기 교육 인력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하는 점, 그리고 비전공 교수자의 글쓰기 교육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전문대학 글쓰기 교육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겠고, 궁극적으로는 전문대학 글쓰기 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쓰기 교육을 시스템 내에서 그러니까 적용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민했던 점이 전문대학 글쓰기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전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글쓰기 교육 지속성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교육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 그 다음 글의 완성도에 집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완성된 글을 작성해 본 경험 없이 입학을 하고 또 경험 없이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글의 완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글쓰기 효능감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의 기대 역할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자의 글쓰기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교수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글의 완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그다음 피드백을 통한 완성형 글쓰기 경험은 학습자의 쓰기 효능감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활용 방식은 이제 대학 내에서의 교육 수행 방식이 크게 정규교과, 비교과 이 정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정규교과에서의 활용, 그다음 비교과에서의 활용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교수님들께서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조금 설계도 가능해서 제가 지금 PPT에는 3, 4, 6, 그다음 비교과는 3에서 5주 이렇게 작성은 해 두었는데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은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울산과학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예비적으로 한번 수행을 해봤는데 이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6주, 3주 기간은 여러 가지로 시도는 해보았는데 3주간 가장 간략하고 컴팩트하게 진행됐던 과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목적은 자기소개서 작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업 설계, 수업 목표를 보시면 글쓰기의 기초가 되는 문장 생성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다음 항목별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수업 목표를 가지고 3주간의 비교과 수행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업 계획을 보시면 첫 번째 자기소개서의 준비 과정. 이 수업 계획은 이제 제가 실제로 비교과에서 적용한 어떤 수업안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의 준비,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기. 그래서 이제 양적인 문장을 생성하는 훈련이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차시에 50문장 쓰기 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일반 4년제 대학에서 수행하는 글쓰기 교육 과정을 보면 개요도 짜고 여러 가지로 글쓰기의 과정을 꼼꼼하게 밟아 나가는 그런 교육이 수행되고 있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전문대학에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글쓰기 교육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의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장 쓰기로 첫 번째 차시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라고 해서 초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과 성격의 장단점 중에 하나의 항목을 선택해서 작성한다.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글쓰기 어떤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 한 문단은 몇 문장으로 작성해라. 네, 한 문단에 적합한 문장의 수는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하다 정도까지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 3주차에서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완성하는 단계로 비교과의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나 실용적 글쓰기, 그러니까 보고서, 공문서, 계획서, 설명서 등 전문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글쓰기의 갈래를 고려한 쓰기 활동을 시스템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지금 보고 계신 화면 로그인을 하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초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저 왼편이 지금 교수자의 화면이고요. 그다음 오른편이 학습자가 로그인했을 때 보게 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교수자 화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개설한 강의명들이 쭉 뜨게 되어 있고, 그다음 피드백해야 할 학생의 글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하단에 목록화되어서 모두 뜨고 있습니다. 그다음 학습자의 화면을 보시면 왼편에 교수자의 피드백이 완료된 글이 있을 때 목록으로 뜨고 있고, 그다음 오른쪽은 수강하고 있는 강의 목록, 그러니까 약간의 LMS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자가 로그인을 하고 나서 강의 관리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학습자는 나의 강의로 진입을 해서 수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교수자 화면 그 하단에 보시면 개설된 강의,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3주간의 강의가 개설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 3개의 선택 항목들이 뜨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뭐 교환이라든지 활동지, 그다음 링크, 이렇게 주차별로 교수자가 수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시게 될 부분이 활동지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교수자의 활동지 등록 화면이 이제 학생들이 수행하게 되는 수업 내용의 전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순서가 글쓰기 활동, 그러니까 글의 갈래를 선택하고, 그다음 예시 샘플을 선택하고, 평가 기준 항목을 선택하고 등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한 주간의 수업이 모두 세팅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의 중간을 보시면 가장 먼저 글의 갈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안에 전문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혹은 필요로 하는 글쓰기의 갈래들이 지금 다 탑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자기소개서 작성을 클릭하시면 지금 약간 가려져서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하단에 예시 샘플이 지금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시 샘플은 뭐 어떤 수학 문제집 같은 것을 예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풀이 과정을 예시로 제공하는 보기라는 내용이 있는데, 글쓰기에서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 예시 샘플을 같이 탑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예시 샘플을 참고를 해서 내가 지금 써야 하는 글이 이렇게 쓰면 좋은 흐름이 될 수 있겠구나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오른쪽에는 이제 평가 루브릭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글쓰기의 과정 혹은 글의 갈래에 따라서 이 글의 평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교수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항목들이 다양하게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루블릭 설정에 화면을 잠깐 넣어 두었는데요. 지금 글쓰기 과정을 예로 보시면 글의 주제를 분명히 하였는가, 독자를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그다음 원고의 분량을 미리 계획하였는가 등의 내용을 필요하신 항목들을 선택해서 평가 기준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교수자가 한 주차의 수업을 구성하게 되는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제 완성된 화면은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제공이 되게 되는데요. 교수자가 완료한 설계, 그러니까 1주차 수업을 설계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왼쪽 교수자 화면처럼 화면에 뜨게 되고, 그다음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는 지금 주차별 강의 진입 버튼들이 있고요. 첫 번째 주차라고 하면 첫 번째 주차에서 학습 활동을 클릭하고 내용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클립 모양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저는 수업을 할 때 플립러닝의 개념으로 간략한 5분 정도의 학습 영상을 올려놓고 이 학습 영상을 수강한 후에 글쓰기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링크화된 영상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영상 수업을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실질적인 글쓰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중에서도 오른쪽 화면이 예시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예시 샘플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이 글은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구나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왼쪽 편에 제시된 문제에 따라 문항에 따라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1주차 지금 활동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이 다음에는 교수자의 피드백이 수행되어야 하는데요. 이 피드백 부분에 대한 설명을 또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에서 가장 이 주요한 핵심 기능이 피드백 기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교수자가 완성된 학생의 글을 피드백하려면 이제 마주하게 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시면 학생이 작성한 글이 보이게 되고 그 위에 파란색 버튼으로 첨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삭하기는 쉽게 이해하시려면 원고지의 교정 기능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지나치게 또 문법적인 부분의 피드백이 필요할 때 그럴 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주요 내용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평가 피드백 란이 되는데, 이 피드백을 수행을 할 때 한 학생의 글을 교수자가 피드백을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커서 이제 여기에서 오는 부담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 보았을 때 이렇게 우선 자주 쓰는 피드백 문구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글의 항목별로 이러한 항목에서는 교수자가 이 정도의 피드백을 줄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문장화시켜서 다양하게 탑재를 시켜두었고, 그걸로는 이제 피드백 자체가 충분히 수행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른쪽 지금 총평을 선택해 주세요 옆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활용을 하시면 교수님들께서 개인별로 내가 이러한 글쓰기에서는 주로 이런 피드백이 많이 나가더라, 이런 판단이 드는 내용들을 문장으로 다 입력을 해두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추후 피드백을 수행하실 때 오늘은 성장 과정을 작성한다라고 하면 성장 과정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문장들을 저장해 두시고 이거를 이제 앞으로 다른 학생들의 글을 피드백할 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얼마만큼 분량을 많이 탑재해 두었는지, 혹은 교수님들께서 어느 정도까지 초반에 입력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활용 어떤 빈도라든지
그다음에 효율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오른쪽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자주 쓰는 피드백 문구는 제가 자기소개서 수업을 할 때 실제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위해서 쓰고 있는 문구의 일부를 지금 한번 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주차의 교수자가 앞에 설명드린 피드백 방식으로 피드백을 학습자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저는 모든 글쓰기 활동을 과제의 방식으로 집에서 따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 내에 모두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는 다음 수업 전에 피드백이 필요한 주차였다면 피드백을 마무리를 하고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그 피드백을 확인하고 새로운 글쓰기 보완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주차에 문장 생성을 했기 때문에 2주차에서는 초고를 완성하는 과정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학생들이 수행한 장면입니다. 2주차의 초고가 완성이 되고 왼쪽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피드백 문구가 밑으로 쭉 뜨고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세 문장이든 네 문장이든 클릭하시는 대로 하단에 피드백이 쭉 생성이 되고 그다음 문장과 문장 사이 혹은 서두 혹은 문장의 끝에 또 자유롭게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기능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3주차 수업에서는 최종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왼쪽 교수자 화면 하단에 보시면 루블릭이 나와 있고 이 학생이 대략 어느 정도의 수행 점수를 받을 수 있겠느냐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통계화가 되면 유용하게 쓸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 3주간의 수업을 거쳐서 한 학생이 수행한 이 쓰기의 이 흐름을 보시면 1차 시에서는 문장 생성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수업에서는 초고, 완성된 초고의 지금 내용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중간중간 피드백을 통해서 마지막에 완성되어 있는 글은 보기에도 그렇고 내용도 많이 보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 지원 수행 기능을 통해서 한 학생이 이러한 과정으로 한 단락 혹은 두 개의 단락 혹은 하나의 항목 한 편의 글을 완성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면 이제 기존의 피드백 방식은 앞에 발표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4년제 일반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이 이미 십수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개발도 되고 이제 활용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전문대학에서는 글쓰기 교육을 관할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어떤 인력들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이 글쓰기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가 실제로 피드백을 할 때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은 규범 문법의 첨삭 정도에 지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교수자 한 명당 담당하는 학생의 수가 많아서 피드백 수행에 부담이 크고 그리고 이제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이 관련된 수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한 학기에 한 번의 피드백도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의가 있는 교수님들께서 첨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규범 문법 첨삭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글쓰기 교육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 학습자의 쓰기 역량이나 효능 감시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었을 때 이제 내용의 질적 측면에 집중한 피드백의 가능성, 그다음 피드백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단순한 비교이기는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400자 원고의 글에 대해서 6명의 학생이 작성한 400자 원고의 글에 대해서 자필로 제가 첨삭 피드백을 수행을 했을 때 한 5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의 성의가 들어가는 정도의 피드백 수행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를 이제 이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서 수행을 했을 때 피드백의 내용도 훨씬 더 다채롭고 시간 자체도 거의 40% 정도가 단축되었다. 그래서 이 결과치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습자 평가를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면 일단 2번이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학생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 피드백도 단순하게 맞춤법 띄어쓰기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글의 어떤 질을 높일 수 있는 내용 중심의 피드백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단순할 것 같지만 이제 학생들이 글쓰기 활동을 하게 되면 모든 과정에서 작성한 글을 이제 잘 지참해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트 내에 저장이 되고 학생들이 이걸 따로 지면의 종이로 챙기지 않아야 되는 용이함에 대해서도 많은 편리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예시 샘플에도 조금 이 개발 과정에 많은 신경을 쓴 부분인데요. 좋은 예시들을 보고 따라할 수 있어서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다음 글쓰기를 정말 싫어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등등의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 교육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대 성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대학 글쓰기 교육 구조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그동안의 전문대학 글쓰기 교육이 이제 전담으로 연구를 하고 개발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4년제 대학에서 수행되어 온 글쓰기 교육의 체계를 축소시키는 어떤 방법들을 많이 써와서 이제 교육 현장과 그다음에 교육 내용이 어떤 괴리가 좀 컸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그다음 교수자의 피드백 부담이 경감된다. 그래서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쓰기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지속적인 글쓰기 활동 및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강점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근래에 조금 추가된 기능들이 있는데요. 공지사항을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새로 생겨서 이제 사실상 아주 단독적으로 글쓰기 교육만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LMS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퀴즈 메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퀴즈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들의 어떤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문단의 개념, 단락의 개념을 이해시키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의 문장을 구성해 놓고 어울리지 않는 문장을 찾아본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글의 통일성에 대한 훈련들을 이론으로 습득하기보다는 퀴즈의 방식으로 제공을 하면 훨씬 좋을 수가 있어서 이 기능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전문대학의 지금 학생 구성을 보면 이제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지의 음성 출력 기능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쓰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